지사 총선을 앞두고 2달 넘게 지역 순방 일정을 잡아 논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청주시장의 유권자의 만남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승진을 도운 혐의로 전 소방청장과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적법한 승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북의 혈액 보유량이 나흘치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혈액 수급에 비상입니다. 10대 헌혈 참여까지 급격히 줄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범석 청주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2달 넘게 지역 순방 일정을 잡아 논란입니다. 투표 12일 전까지 전체 읍면동을 도는 건데 민주당은 사실상 유권자와의 만남이라며 비판했고 청주시는 사전에 선관위 확인을 거쳤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청주시가 청주시 의원들에게 보낸 주민과의 대화 추진 계획입니다. 단체장들이 연초에 하는 지역 순방인데 오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무려 2달 넘게 일정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투표 12일 전까지 청주시 내 43개 읍면동을 다 돌며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순방이 논란인 건 전체 일정이 선거법상 선거 영향행위를 금지하는 기간과 33일이나 겹친다는 점 때문. 단체장은 총선 60일 전인 2월 10일 이후 선거일까지 원칙적으로 주민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뒤까지 이틀간 순방 일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청주시장의 순방 일정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총선 60일 전에 끝내거나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단체장이 3월 29일까지 지역을 돌면서 유권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은 자칫 주민과의 대화가 아닌 유권자와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의례적인 연두 순방의 경우 총선 전 60일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는 관할 선관위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때도 당시 시장의 순방을 앞두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 순방을 진행했고 최근에도 한 번 더 확인했다는 겁니다.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 대표만 만나고 생수 한 병만 제공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순방에 대해선 선관위 답변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구두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지도 이제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지금 다시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단체장들은 이런 논란을 우려해 금지 기간엔 순방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지사와 진천, 옥천 군수는 총선 이후로 일정을 미뤘고 순방 중인 음성, 증평 군수는 금지 기간 전에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이 공개한 공천 배제가 필요한 국회의원 34명의 명단에 포함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당사자 소명도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 이해 충돌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뒤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고 상장 주식 과다 보유도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 심사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박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상장 주식을 과대 보유하는 등 2개 항목에 이름을 올려 공천 배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개표 도입을 예고하면서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와 충주시 공무원 노조는 선거사무 종사원 대다수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우는 와중에 선관위가 공무원 강제 동원을 더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 참관인과 달리 공무원의 선거사무 수당은 최저 시급에 못 미친다며 수당 현실화와 민간 참여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온적 대응이 계속될 경우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직원을 승진시킨 전 소방청장과 인사검증을 도운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소방청장은 적법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방감이었던 최모 씨는 승진을 부탁하며 신여루 당시 소방청장에게 현금 500만 원과 명품 지갑을 건넸습니다. 인사검증 부적격자였던 최 씨는 신 전 청장의 도움으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만나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결국 행정관의 도움으로 인사검증은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고 최 씨는 소방청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덮일 뻔했던 이 사건은 이듬해 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장은 D에게 직접 전화하여 뇌물을 먼저 요구하고 인사검증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행정관에게도 뇌물을 교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신 전 청장은 적법한 후보를 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유착해 뇌물을 공여한 부패 범죄라며 신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59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인사검증을 도운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선고와 5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뇌물을 건넨 최 전 소방청 차장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생명을 수호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의지를 꺾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취소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실형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방청 인사비리 사건의 단초가 된 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흥교 전 소방청장과 설계업체 대표 등 11명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조기 준공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업 장기화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증평 도안에서 음성 원남, 충주 중앙탑까지 구간을 조속히 준공해달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당부했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는 지난 2017년 착공했고 올 상반기 109 가운데 청주 북위에서 증평 도안 구간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한파 등의 영향으로 헌혈이 줄어드는데요. 이번 겨울에도 충북의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A형은 3일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헌혈 침대가 모두 텅 비었습니다. 오전 방문자는 고작 4명. 평일이라지만 하루 전체 예약자도 10명이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쌀쌀한 날씨 탓에 최근 한 달 사이 30-40명 정도였던 헌혈 참여가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겁니다. 예약자 명단도 원래 2장이 넘어가는데 오늘은 예약자 명단이 1장의 반도 못 채워지는 그만큼 요즘 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혈액 수급도 비상입니다. 충북의 남은 혈액 보유량은 4.11분. 보유하고 있는 혈액이 닷새치를 넘기지 못하면 발효되는 위기 단계에 또 들어섰습니다. 벌써 이번 달에만 13일째. 헌혈자 수가 감소하면 이렇게 혈액형별 보유 현황이 3일이 채 되지 않는 주의 단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A형이 2.7일, O형이 3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크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은 한파로 헌혈 참여가 줄어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동절기가 되면서 많이 줄었는데요. 겨울철이 아닐 경우에는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거기에 단체 출장으로 인해서 헌혈량이 꽤 있는 편이에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헌혈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10대 헌혈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만 해도 2만 건을 웃돌던 충북 고등학교 헌혈 참여 건수는 지난해 10,000건으로 10,000건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대입 전형부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단체 헌혈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입시 제도가 바뀐 탓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좀 헌혈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북 도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저출산과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헌혈할 수 있는 젊은 층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 환자는 늘고 있어 헌혈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건강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건강하실 때 좀 나눔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한 명의 응급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한 사랑의 나눔이 더욱 간절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청주시가 답보 상태에 놓인 KTX 오송역 명칭 변경을 다시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오송읍 복지회관에서 오송역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에는 청주시장이, 31일에는 부시장이 참석하며 추진 과정 설명과 자유토론,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 오송역으로의 명칭 변경을 국가철도공단에 신청했지만 개명 반대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청주 옛 국정원 부지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청주시는 오늘 사직동과 사창동 옛 국정원 부지 6,130제곱미터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종류와 규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청주시는 결과를 토대로 개발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는 지난 2000년 국정원에서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영동 곶감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하상 주차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영동 곶감과 와인, 호두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볏짚 썰매, 빙어 잡기,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체험, 즐길 거리가 펼쳐집니다. 또 축제 둘째 날인 20일 이찬원, 설하윤 등이 출연하는 MBC 충북 한마음 콘서트를 비롯해 무대 공연도 매일 펼쳐집니다. 이 밖에 영동군 어디서나 구입한 5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축제장 추첨함에 넣으면 매일 오후 3시 3명을 추첨해 금 1돈씩 사흘간 모두 9돈의 청룡금을 지급합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조사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02% 하락해 일주일 전 0.0%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